네, 주요 현안 패널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뉴스 일침 시간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정부 조직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패널들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인사를 두고 논란도 많습니다. 이 장차관 모두 군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이게 그 세월호 참사를 네.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말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바다에 수장돼 있는데 국가가 전혀 손을 못 썼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해상상의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그 부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장관을 어쨌든 해군 대장 출신으로 임명한 것 같고요. 또 차관을 또 육군 장성 출신으로 임명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해상과 육상의 어떤 재난의 안전에 있어서의 통합, 이건 상당 부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그 재난이라고 할 때는 통상 그 4가지 단계로 이제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이것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 그리고 나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 그 다음에 복구, 이렇게 그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장차관 모두 소위 이제 군 전투 전문가적 측면이라 본다면 대응에는 상당한 유능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사전에 생기지 않게 할 예방적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너무 군에 편중된 인사가 아닌가. 즉 바꿔 얘기하면 장관은 그렇다 치고 차관 정도는 뭔가 예방과 어떤 이런 것에 좀 더 전문가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자연 재난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발생한 담양에서의 어떤 펜션 안전사고라든가 또 판교의 어떤 그 참사 같은 거는 사회 재난이란 말이죠. 그냥 장관, 차관 모두 군 전투 전문가지 이런 사회의 전문가는 또 사회 재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군에 좀 편중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이 군 출신을 선호하는 게 뚜렷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대통령께서 항상 인사하실 때마다 제1순위 선호가 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고시 출신들이다. 특히 검사 출신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여실히 증명이 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실 직속으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총리가 이제 유사시에 중대재해에 대해서 최종 총괄 어떤 지휘를 하는 이제 이 본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리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국민안전처에는 장관급 이 처장, 그 다음에 차관급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 1명과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 그 다음에 지금 이 해양경비본부 이제 3명이 차관급인데 이 결국은 4명 공이 다 제복 출신이라는 게 이번 인사에 그래서 장관은 결국은 해군 출신, 그 다음에 차관은 육군 출신, 그 다음에 과거 해경 역할을 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 출신,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는 이제 소방관 출신 이렇게 제복 출신인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명하신 것은 합동작전 재난이 생겼을 때 뭔가 협업을 중시하고 특히 해상 안전에 대해서 뭔가 초점을 주겠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인사를 하신 배경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우려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어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연성 있는 계획이 나올 것인가 제복이다 보니까 너무 좀 경직된 상태로 부처가 운영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부터 보면은 이제 현장 중심 대응, 사고 현장 중심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이 일환으로 사실 이렇게 사고 대응을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이제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조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제 국민안전처가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대응도 중시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처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디자인할지 세부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수장과 차관을 모두 군 출신을 하게 되면은 이 부처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장성 출신들이 한 분은 이제 사성 출신이고 한 분은 삼성 출신인데 이분들이 보면 지금 공무원 조직들 이제 10,000명이 넘는 조직이거든요. 이걸 움직이려고 하면은 군대의 리더십하고는 사실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충성도를 갖고 아주 대응하겠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도 있고 이것은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통에 대한 역량도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런 소통 역량을 군 출신들이 충분하게 갖추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뭐 하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직 문화 자체가 상당히 좀 이질적인 것이 지금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꼴이란 말이죠.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지붕 세 가족이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사기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외청이었는데 지금 본부 수준으로 뭐 이렇게 격화된 셈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수장 자체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이질적 문화를 어떻게 잘 추스리느냐, 이것이 하나의 또 그 관건일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그 사기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북돋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하나의 그 과제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무슨 그 대형 사건 사고 나서 이제 정부의 일반적인 대응이 일단은 조직을 신설해 놓고 보는 이런 면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래야 국민에게 무엇인가 어떤 안도감을 주고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미지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목적이 통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컨텐츠를 이제 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안전에 관한 어떤 변화에 있어서의 컨텐츠 강화가 필요하고, 지금 사실은 이와 같은 재난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즉 일어나서 뭐 아주 그 전투하는 식으로 군사 작전 방불케 하는 이런 체계적인 대응 못지않게 이것을 꼼꼼히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것에 사실은 국민들은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교수님 육상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 해상 업무 맡기면 잘할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기와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잘할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늘 준비되어 있는 뭐 안전 사고에 대한 뭐 그런 뭐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만 주면은 뭐 좀 잘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러면은 그 지금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구조 과정에서 이 현장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좀 부실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육상경찰, 그러니까 경찰청 차장 출신 이제 해양경비 본부장으로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라면 준비를 잘하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뭐 준비 잘할 것 같은 시간과 뭐 경험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셨죠. 지금 뭐 경찰청 차장의 지금 업무 자체는 상당히 어떤 행정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획 조정을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이분께서 과거의 어떤 뭐 경비 업무라든가 뭐 구조 구단 업무 또는 어떤 바다에서의 일 같은 거, 이것은 어떤 경험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설명 들어보니까는 태국 주재관 있을 때였나요? 뭐 쓰나미에 잘 대응을 했다. 근데 이게 인사가 결국은 보면 시그널하고 제도 개선하고 이게 앞뒤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해양경찰이 경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 대해서 우리 해양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경비 업무에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해상 군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양경찰청이 해체가 되고, 사실은 이 경찰 기능의 핵심인 수사 부분이 지금 이제 원래 육상경찰로 지금 옮겨져 갔잖아요. 수사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지금 바다 위에서 이루어진 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남았는데, 정작 지금 새로 오는 수장은 경찰청 차장 출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 똑같은 패턴의 어떤 유형의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기능은 조정이 됐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해양 경찰청을 해체함으로써 이 조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뭔가 좀 페널티를 주겠다, 징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보면 해체된 게 없지 않습니까? 보면 기능 일부만 아주 이렇게 수사권에 관련된 기능 일부만 아주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게 육상경찰로 옮겨갔을 따름이지, 해양경찰의 기능은 그대로 존속하고 인원도 그대로 지금 국민안전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 달 후쯤에 얘기했던 해경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가장 충격적인 발표인데, 일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엄정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페널티가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정작 구호에 그친 어떤 제도 개선이 아니었나, 그런 징벌적 효과가 좀 미흡했다라고. 그렇죠. 그게 말이 앞뒤 메시지가 상당히 달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해양경찰청이 해양경기안전본부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경 출신이 아니라 경찰청 출신, 경찰 출신이 이제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단 말이죠, 본부장으로. 이것이 이제 전문성이 좀 결여된 측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해양경찰청 기존에 굉장히 어쨌든 정형화되고 좀 관료화되어서 실제 어떤 사건 대응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노정했던 이 조직에 대한 이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내부에 있던 인물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패턴, 경로 의존성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각을 갖고 그렇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라고 하는 동질성이 있는 사람 인물을 놓고 하면 그래도 안정성과 개혁을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시각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였습니다. 고심했던 흔적은 있겠네요. 아무래도 해경 출신을 다시 안 치면 그럼 해경이 달라진 게 뭐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심 끝에 육상 경찰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논리가 안 맞는 게 지금까지 해경청장은 대체로 지금 그렇죠, 서울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청 청장들이 보임이 왔었거든요. 과거가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전문성을 발탁한다고 보면 해경 내부에서 경비 군안 업무를 제대로 했다든지 아니면 민간 출신에서 경비 군안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보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시그널에. 그래서 인사가 상당히 지금 혼란된 시그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뭐 해군 정말 해군 출신 중에서 그 구조 군안 업무를 전문을 했던 이런 분들이 뭐 더 적합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페널티의 그 입장을 한다면 사실은 원칙론적으로 하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인적 청산도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상당히 이건 좀 과격한 변화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해양 경찰에 대한 근무 태도라든가 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건 뭐 비근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제 경찰에서 해방 이후에 지금 현대 경찰로 넘어왔을 때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일제 경찰을 80% 이상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사적 질곡 때문에 경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개선과 어떤 개혁이 늦어졌다 이런 경찰 역사 학자들의 비난도 있는데 원칙론적으로 했으면 상당 부분의 해양 경찰에 대한 인적 청산이 사실은 또 수반될 필요도 있지 않았었나? 그건 좀 과격한 제안인가요? 어쨌든 근데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뒤늦게 발견한 측면인데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해경이 굉장히 무능했고 참 무능함을 노정하긴 했는데 이게 딱히 해경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령 기름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져 가지고 해경이 군안 훈련 자체, 배를 띄우는 것 자체를 해경 스스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내부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해경에 대해서 질책할 부분은 질책해야 되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새 기구가 출범을 하니까 오늘부터 뭔가 좀 북돋아주고 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네티즌들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연빛나 앵커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군대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서일까요?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차관에 모두 군인 출신이 내정된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네티즌이 많았습니다. 댓글 함께 보시죠. 네, 군대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군 출신이 무슨 국민 안전을 책임집니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군대 아니었나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군대에서의 사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네티즌들, 국민안전처에 군 출신 인사를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기대감을 보이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댓글 함께 보시죠. 네, 안전사고 발생하면 일사불란한 긴급 인명 구조작전이 필요합니다. 군 출신 찬성입니다. 군인이 그 자리에 간 게 잘못된 건가요? 손해 안 보려는 공무원보다는 낫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와 기대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는데요. 또 다른 의견 보시면요. 네, 개편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규모가 크면 통제가 제대로 되긴 할까요? 지휘 체계가 복잡해지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국민안전처가 10,000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 되는 걸 비판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